누군가는 아깝다고 생각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비용들과 푼돈들, 삶의 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제 몫에 맞는 평가와 그에 합당한 시선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충이다, 이충이다. 이거는 네. 순전히 사람의 그 잣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곤충이 우리 사람보다 몇 억 년 먼저 지구에 나왔거든요. 호모 사피엔스의 선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역지사지의 태도가 한국 사회로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시인의 눈으로 뉴스와 세상을 좀 들여다보죠. 시시한가. 오늘도 방수진 시인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뉴스를 좀 들여다볼까요? 아마 이 뉴스 보신 분이 이미 많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얼마 전 프랑스의 한 명품 브랜드가 망가지고 지저분한 신발을 100켤레 한정판으로 판매한다고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사진을 딱 봐도 너무 더럽고 해지고 군데군데 찢어진 부분도 있는 완전히 망가진 신발이었는데요. 왜 이런 걸 내놨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그러네요. 이 제품은 패스트 패션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자는 취지를 담아서 이런 평생 착용하자 이런 광고 캠페인에 맞춰서 만든 거라고 평생 하는데 착용하자. 네, 한 번 산 옷과 신발을 오래 착용하자는 메시지를 담았다는 거죠. 브랜드 측의 설명에 따르면 이 운동화는 아주 낡고 흠집 있으며 더러운 상태로 제공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판매되는 제품은 캠페인 속의 사진만큼 엉망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 해진 운동화 사진을 본 네티즌의 반응 정말 다양했습니다. 네. 국민일보가 전한 반응을 보면 명품의 세계는 모르겠다. 신발에 금을 칠했나? 저거 살 돈으로 신발 여러 개 사서 평생 신겠다. 이런 말도 나왔고요. 와닿네요. 가난해서 신발 해질 때까지 신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일부러 해진 신발을 비싼 돈 주고 사네. 그러네요. 가난을 조롱하는 거 아니냐? 이런 회의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신발의 가격은 우리 돈으로 235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라면 이 제품을 사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오늘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저는 신발 여러 개 사서 평생 신을거든요. 네. 좋아하는 색깔로 구비해서. 네. 아니 너무 비싸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방 시인의 답변은 못 들었네. 제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네, 저도 살 생각은 없습니다. 네, 저 가격이라면 제가 좋아하는 음식 뭐 100번 먹고 그러니까요. 좋아하는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먹고 다 해도 되겠는데. 세트 창작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떤 점을 생각해서 살까요, 사람들은?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두 가지 측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브랜드나 디자인을 넘어서 명품이라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두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분들은 이제 그것이 어떤 모양이건 어떤 상태이건 간에 명품 브랜드에서 출시한 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구매 이유를 가진다라고 볼 것 같고요. 이제 수집 욕구가 있겠 있을 것 같고. 뭐 그렇겠죠. 둘째는 저들이 말하는 메시지에 이제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이럴 때 그들의 구매 행동은 단순히 대가를 지불하고 제품을 구매한다는 거라기보다는 일종의 캠페인성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저 브랜드 생각에 동의를 한다는 측면으로 구매를 하는 거죠. 뭐 안 사는 사람 얘기는 뭐 우리 얘기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정반대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나운서님과 저랑 똑같이 맞아요. 명품 자체에 만약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면 맞아요. 뭐 235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굳이 낡고 흠집 있고 더러운 운동화를 살 필요가 있겠는가 이제 공감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 메시지에도요. 설사 저 메시지에 공감을 하더라도 굳이 저러한 구매를 통해서 동의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나는 메시지를 더 실천하겠다 이런 예.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고요. 예, 이게 어찌 본다면 이제 버려진 천을 재활용했다면 업사이클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어쨌든 명품 브랜드가 내놓으면 뭐 나는 다 팔 수 있다 이런 뭐 자신감인 건지 어쨌든 기행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정말 그 안에 진정성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분명 취지는 낡고 해진 운동화를 출시하면서 패스트 패션이 지구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겠다라는 것이었던 것 같지만 이 문장에서 과연 방점이 어디에 찍혀져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지구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인가 아니면 우리가 그러한 제품을 출시했다인가. 말씀 주신 대로 버려진
컬렉션을 뭐 재활용한다든지 아니면 판매 수익을 뭐 환경보호 사업에 기부한다든지 하는 리미티드 에디션 뭐 이런 방법이라면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다소 이번의 경우는 그러한 제품을 출시했다라는 거에 좀 방점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마케팅의 일부로서 일종이다. 볼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명품이란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명품 브랜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들이 더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명품이란 말 참 많이 하는데요. 사실 뭐가 그러니까 뭐가 명품입니까? 네, 뭐 명품도 뭐 종류가 있나, 네. 뭐 참 많은 고민이 되는데 이 명품이라는 것을 좀 사전적으로 좀 따져보면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되면서 상품적 가치와 브랜드 밸류를 인정받은 고급품이다 이 말인데 우리 머릿속에서 언제부턴가 명품이라고 한다면 그냥 비싼 고가품이 되어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오랜 기간이라는 어떤 전제 그리고 상품적 가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라는 이 세 키포인트가 이제 깔려야 되는 건데 명품이란 게 단순히 고가의 제품 혹은 나의 재력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줄 수 있는 제품이라는 포인트에만 좀 인식이 강해진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신을 포장하는 포장지로서 이제 명품을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역할을 사실 명품 자체가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그런 명품에게 그런 사회적 지위를 부여해 준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질이 별론데 명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싸게 팔린다든지 아니면 내면의 아름다움보다 명품을 걸친 좀 외면적 아름다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런 사회적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좀 부여준 게 아닌가 싶고 극단적으로는 나 자신과 내실을 가꿀 생각보다는 그런 노력보다는 그냥 얼른 명품 하나를 쉽잖아요, 걸쳐서 굉장히 쉽게 나의 스스로의 어떤 부분을 채우고 싶다라는 분위기마저도 조성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미니멀리즘을 실행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제 자신이 먼저 명품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 저희 고모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여유로우시고 경제적 그런 것도 있으신데 항상 트럭을 몰고 다니시고 굉장히 검소하게 입고 다니세요. 남들이 돈도 있으면서 그렇게 하고 다니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내가 명품인데 뭘 명품을 걸치냐. 나는 내실이 그건 정말 튼튼하니까. 자신감에서 나오는 말이죠. 트럭 몰고 다녀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건 좀 정말 명품과 사치 그런 건 좀 한번 좀 그 차이가 좀 있는 간격이 좀 있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렇게 비싸게 뭐 업사이클링한 제품을 사서 신으면은 싼 허름한 신발에 진짜 허름한 신발 이런 가격이 아닌 그냥 오래된 신발을 신는 사람을 보는 마음은 어떨까요? 좀 가난이라는 것이 참 선택이 아닌 자신에게 주어지는 삶 자체인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있죠. 겁니다. 네. 그런 분들에게 가난은 사실 아픈 굴레이자 상처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낡은 신발은 어쩌면 감추고 싶은 부분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자신처럼 낡은 신발 신는 사람을 봤는데 그 신발을 자기는 명품 브랜드에서 235만 원 주고 샀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누군가에게는 한 달에 생활비와 맞먹는 돈일 텐데요. 아,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참 상대적 박탈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론 정당하게 얻은 재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재화를 구입해서 쓴다는 거라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서 사회적 재화를 생산하고 정당한 값에 판다는 것은 물론 문제가 되진 않지만 그러한 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나에게 다가올 이득과 함께 혹시 나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누군가의 마음이 상처가 되지는 그렇죠. 않을까라는 걸 좀 조심성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해보고 김혜자 배우님이 쓴 에세이 제목이 참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아, 기억이 아직도 나요. 네,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내가 무심코 한 행동이 누군가의 마음을 때리진 않았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반성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환경을 정말 생각한다면 기업 이 명품 브랜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사실 모피 같은 거를 이제 그 페이크 퍼라 그럴까요? 네. 환경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바꾸고 이런 건 참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여러 군데 좀 임팩트가 있는 그런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다고 전 들었거든요. 뭐 플라스틱을 활용해서 오히려 가방을 만든다든지. 그렇죠. 그런 것도 참 되게 좋죠.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네. 그 ESG 경영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네네. 모르겠어요. 요즘에 참 화두가 되는 부분인데 그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이런 것들에 대한 머리글자를 딴 언어인데 이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철학을 담고 있는 말인데 저는 사실 명품 브랜드들이 누구보다도 ESG 경영의 마인드를 가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정말 그러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고 영향력을 끼치고자 한다면 자신의 제품 판매의 사회적 가치를 좀 마케팅 요소로 사용하기보다는
있는 진정한 ESG 경영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친환경은 물론이고 좀 기업이 사회의 일원이다 생각을 하고 네.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책임의식을 갖고 또한 여성 비율 확보라든지 인종 구성의 다양화 등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이런 경영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명품 브랜드들이 이런 행보를 좀 이어갈 수 있다면 그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그렇죠. 작은 날갯짓이 뉴욕의 태풍을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 아주 긍정적 의미를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지금 들으시면서 유튜브로 미무사님께서 그럼 시가 어떤 시를 하실까 참 궁금하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네. 뭘 준비하셨어요? 정말 고심을 많이 했어요. 제가 지금 준비하면서 아마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시 고민을 많이 했었던 작품인데 오늘은 그 법정 스님이 내 자신이 부끄러울 때라는 이제 시이자 말씀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요 이유는 좀 잠깐 말씀드리고 일부 읽어드리고 마저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자신이 부끄러울 때 법정. 내 자신이 몹시 초라하고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 앞에 섰을 때는 결코 아니다. 나보다 훨씬 적게 가졌어도 그 단순과 간소함 속에서 삶의 기쁨과 순수성을 잃지 않는 사람 앞에 섰을 때이다. 내가 기가 죽을 때는, 내 자신이 가난함을 느낄 때는 나보다 훨씬 적게 갖고 있으면서도 그 단순과 간소함 속에서 여전히 당당함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이다. 법정 스님도 이렇게 기죽고 작게 느껴지실 때가 있구나.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참 솔직하기도 하고 와닿네요. 참 네. 삶의 기쁨과 순수성을 잃지 않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렇죠. 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법정 스님의 말처럼 오히려 우리가 기가 죽을 땐 내 자신이 좀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함을 느낄 때는 오히려 그렇게 순수성을 잃지 않고 당당한 사람을 만났을 때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저는 자신이 가진 것이 자신을 그저 재단하는 요소라고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다 당당하게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을 볼 때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을 그 안에서 발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빛과 아름다움은 사실 세계에 존재하는 그 어떤 명품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렇죠. 그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언제나 가장 자신다운 방식으로 자신으로 살아가는 그 생의 진실성이 주는 아름다움이 아닐까 싶어요. 그것만한 게 있을까 진짜. 그게 바로 대체 불가한 우리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는 최고의 명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자신만의 명품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이 참 오늘 궁금해지면서 요 시도 골랐고 이제 마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시한가 명품 브랜드가 환경보호 목적으로 내놓은 허름한 신발 이야기와 더불어서 진정성은 무엇인지 또 명품의 가치는 무엇인지 삶에서 어떨 때 저희가 상대 앞에서 초라해지는지까지 한번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방수진 시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